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기준 전국 고등학교 10명 중 1명 반, 약 18만 5천 명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461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 56개교에서 내일의 기술을 익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공약집을 펼쳐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상할 만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직업교육은 선거에서 사라졌을까요? 직업교육은 정말 일부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교육은 결국 학생의 삶과 직업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침묵의 벽을 함께 넘어보겠습니다. 직업교육이 선거에서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세 가지 구조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수인식입니다. 직업교육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사이 이 비중이 4포인트나 더 낮아지면서 직업교육은 선거판에서 더 빠르게 잊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성과 중심의 한계입니다. 직업교육의 진짜 성과는 취업 첫날 결정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서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4년 임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후보들의 공약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 추적의 부재입니다. 결과가 졸업 이후에 나타나다 보니 정책의 성공도 실패도 원인을 추적하기 어렵고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질 취업률은 26%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53%에 달하고 취업도 진학도 결정하지 못한 진로 미결정 상태가 무려 21%나 됩니다. 직업계고는 원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졸업생 4명 중 1명만 취업하고 5명 중 1명은 진로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학교와 정책이 학생의 미래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특히 졸업 후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간섭이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실질적이고 유망한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해 진학하는 것보다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먼저 쌓은 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문성을 심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고숙련 인재로 성장하는 더 우수하고 전략적인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계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진로와 직업 세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로와 직업교육은 모든 학생의 삶이 걸린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률이라는 단 하나의 단기 지표로 직업교육을 평가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취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했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업률이 아닌 취업 유지율, 전공 일치율, 그리고 재학습 경로 연결률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중등 직업교육에는 일반 교육 경로가 갖지 못한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현장 경력을 쌓으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업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때 대학으로 돌아와 학위를 취득하는 선 취업 후 학습의 경로는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최상의 교육 모델입니다. 이 경로는 막연한 진학보다 훨씬 명확한 학습 동기를 제공하며 경력 개발과 학위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직업계고는 단순히 첫 직장을 내보내는 곳이 아니라 평생 경력의 출발점을 설계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세심히 살피는 정책적 배려와 맞춤형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제 교육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같습니다. 이 학생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진학도, 취업도, 창업도 모두 직업과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삶 설계와 연결된 교육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책임은 졸업장으로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예체육 교육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학생, 졸업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까지 교육은 한 사람의 생애를 따라 이어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교육감의 역할은 학교를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산업과 대학, 재취업과 재학습을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 설계자이어야 합니다. 직업교육, 특수교육, 체육교육, 평생교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남으면 지원하는 부가 영역도 아닙니다. 국가와 교육감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공공의 핵심 영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학습 병행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 후 재학습으로 이어진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 숫자를 모르는 후보는 직업교육을 취업률 숫자 하나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AI 전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직업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공장과 발전소, 건설 현장, 물류, 의료,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적 산업 세계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는 만큼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이야말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 인재를 키워낼 최전선입니다. 교육감은 단순히 학교 행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역 산업과 학교를 묶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인재를 단단히 연결하는 설계자여야 합니다. 거대한 전환기를 맞는 직업교육 현장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설계자의 역량이 가장 절실한 곳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4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후보는 직업교육을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3년 취업 유지를 알고 있는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된 교육과정 개편 계획이 있는가? 직업교육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이 설계됐는가? 임기 중 직업교육 성과를 어떤 지표로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묻는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직업교육의 침묵도 끝납니다. 그동안 직업교육은 선거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육은 결국 삶과 직업으로 이어지며 그 첫 단추를 가장 단단하게 채우는 공이 바로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입니다. 후보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취업률 숫자 하나만 외치는 후보와 3년 취업 유지율, 일학습 병행 경로, 지역 산업 연계, 성과 공개 일정까지 정밀하게 설계하는 후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교육입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질문으로 우리 지역 후보의 공약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11일 남았습니다. 다음에 5월 25일 월요일에는 임기가 끝나도 남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교육감 선거특집 내가 교육감이다 제7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